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이래도 공부 안 하시겠습니까? 실전 1편인데요. 이 물건 하나 가지고 배울 점이 한 10가지 이상이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21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24년인데 3년째 지금 소송도 패소하고 왜 이렇게 패소를 했는가, 그런 것도 원인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십니까? 돈 벌려고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보도 얻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 이용료 또는 공부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80% 이상 지어진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준공도 안 됐고 건축물 제한도 없고, 다만 촉탁 등기 후에 일괄 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준공 신청을 했더니 준공 불허가 사유가 타인 토지에 침범을 했어요. 유치권자의 승소 판결도 있습니다. 2심까지 갔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가능한지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임야를 개발했기 때문에 임야 어떤 개발에 관한 취소도 가능한지, 그죠? 또 공장으로 또 등록을 했으니까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가능한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님들의 답변도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 거고요. 건축허가 취소 답변을 했더니 공무원들의 어떤 답변, 그 다음에 준공 불허가,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더니 답변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질질질질, 정말 속 끌려다니듯이, 개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좀 공부하십시오. 돈 뭐 100, 200? 학원은 뭐 100만원, 200만원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굳이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교재 많이 팔리면 저도 그만큼 블루오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이번 달부터 가격 올린 거 아시죠? 저는 안 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강의 찔끔찔끔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지 마십시오. 그죠? 비싸니까. 비싸죠? 비싸니까 안 사셔도 됩니다.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의가 많이 오세요. 뭐 다음 달에 구매하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 사실은 내가 추정을 안 했는데 가격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본 교재, 그 다음에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모르면 이렇게 당하고, 아는 사람들은 쉽게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식이 한번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물건이 교재를 한번 좀 볼까? 교재를 보기 전에요, 이분께서 이제 저는 상담 요청을 받아서 당연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요. 건축허가 취소와 건물 철거해서 사건 개요. 이렇게 쭉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낙찰을 받은 이후부터 사건이 진행된 과정이며 그런 것까지 다, 또 공무원들하고 대화했던 내용들까지 다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검토하는데도 한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 사건 내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까지 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 좀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상담 요청해서 이분 메일이거든요, 이게요. 자, 볼게요. 이게 왜 또 나오냐? 자, 이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제 강의가 저는 20분만 할 거예요, 이 시간은. 근데 20분 동안 못하면 또 아마 저는 한 3편, 이 강의를 한 3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듣고 오늘 강의 듣고 또 다음 강의 반드시 들으세요. 또 마무리할 때까지 들으세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아마 옛날에 제가 기본교재라든가 지금까지 뭐 600강 이하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업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뭐 보내드릴 분들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요게 26억짜리예요. 26억짜리인데
21년도, 20년도 6억짜리. 그러니까 뭐 2019년도겠죠. 그죠? 2019년도, 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치는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대략 제가 봤을 때 이분하고 이제 엊그제 통화했는데 약 한 40억 정도 된답니다. 40억 정도 가치가 있대요. 그리고 800평입니다. 건물 면적이. 대지 면적은 2000평, 약 2000평. 크죠? 그러면 대지만 따지면, 토지만 따져도, 얘가 경기도 양주거든요. 양주신데 토지만 따져도 200만원씩만 잡아도 4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0억짜리를 낙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기 때문에. 또 유치권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기타 다른 8가지, 9가지, 10가지 사건이 얽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이 낙찰 받을 당시에 2021년도에 지식이 있었냐? 지식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이제 처음에 작년에 미팅했을 때 그렇게 깊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깊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학원 한 4, 5년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학원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극히 제한적이에요. 자, 그럼 이 사건의 스토리들을 얘기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그래서 낙찰을 10억에 받으셨는데 100원을 쓰셨네요. 10억 100원을 받으셨어요. 10억 100원에. 그냥 9억에 써도 됐을 건데 9억 그죠? 이 최저가에 쓰셔도 될 건데 1억이 날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1등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1등으로 낙찰을 받으셨죠. 공장입니다. 공장. 그죠? 도로는 아무 문제 없고, 여기 보면 유치권 행사라고 돼 있고, 이 물건입니다. 뭐 이것은,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쭉 밑에 답변이 있습니다. 자, 사건 개요에서 쭉 적어 놓으셨죠? 타인 토지 7평에 옹벽을 쌓고 건축물 불법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준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것은 시공자 7평 토지조 합의가 불가능하여, 그러니까 경계선을 침범했으니까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 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물을 지려고 했는데, 건축물 여기다 지려고 했는데 약간 토지 7평 정도를 침범했나 봐요. 이렇게요. 이 부분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안 된대요. 공무원님께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셨대요. 진짜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안 돼요? 경계선을 침범해서 또는 건축선을 침범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사용 승인하고,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된 미준공 공장이래요. 그죠? 유치권 신고가 된 미준공 공장이에요. 근데 이 유치권은 2심까지 가서 이 사장님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죠. 공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턴키로 받았냐, 부분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받기로 했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게 다르다고. 그죠? 유치권 성립되는 게 다르다고. 이 사장님께서 이 부분도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거고, 건축주 명의 변경이 안 되니 신청을 했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왜? 침범한 7평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과연 필요할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데, 그 다음에 이분께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서 철거가 될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사유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4년 내에 하지 못하였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설립 취소가 가능하냐? 이제 그것도 살펴볼 거고, 당연히 대위등기 건물이죠. 촉탁등기 건물이죠. 촉탁등기. 채권자가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위에 불법 시공을 하여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 복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안 젖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일전에 그랬잖아요.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은 낙찰 받는데 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낙찰 받는데
일단 급선무를 하죠. 그죠? 낙찰받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건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쪽박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부도 해산 간주에서 주주 전원 사망하셨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상실 등으로 건축주 공사 완료가 불가능. 이것은 뭐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7년간 방치된, 아까 말씀드리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이죠. 이런 내용들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답니다. 왜? 유치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쭉 밑에 있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철거처분 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것은 말이 안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5째, 공장 설립 승인이 목적사업 4년인데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취소가 안 되는 거냐고 다시 질문하자 취소는 된다라고 답변하면서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2주 안에 통지하겠다고 했답니다. 7년간 장기 미준공 건물로는 허가를 취소 안 되고 공무원이 서면으로 어쩌고저쩌고 됐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분이 또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세부사항 질문했습니다. 세부사항 질문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위에 이제 강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에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벌써 11분 지났네. 자,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 선물 세트, 토지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이 물건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학원 원장님은 이겁니다.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축물은 거의 80% 이상 지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죠? 준공을 못 냈죠? 준공을 못 낸 이유가 뭐예요? 타인 토지 위에 옹벽을 쌓고 건축물을 불법 시공한 사유로 개발행위가 준공을 받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었겠죠. 당연히 준공을 못했으니까 건축물 대장이었겠죠. 그리고 촉탁 등기 후에 일괄로 매각이 됐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니까 거부당했대요. 왜? 타인 토지의 침범으로 인해서. 자, 이 부분도 공무원님께서 얼마나 법의 해석을 오류를 하고 있는지 또 모르니까 항변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항변도 못하는 거라니까. 아, 그런갑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무원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면 공무원님 이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판례도 여기 있습니다. 들이대면 공무원님이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수긍 안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처럼 옛날에 막 10년 전에 책상 2번 들었다 놨고 막 그러고 끌려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정신이 드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준공 불허가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인 토지를 8평 동안 침범하여서 건축이 안 되니까. 그죠? 8평인지 7평인지 모르겠네. 왜 여기는 7평이고 8평이지? 7평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대략 그런 거 아시겠죠? 그림이 그려지죠? 토지하고 건물이 채권자에 의해서 이 건물은 촉탁 등기된 상태에서 일괄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죠? 일괄로 경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유치권자가 있죠.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니까 같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 이것은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괄 매각에 의한 경매는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 그딴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법정지상권하고 무관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법정지상권 여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촉탁 등기로 해서 이 건은 문제가 안 되죠. 법정지상권을 논할 저희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적으로 같이 매각했는데 무슨 내가 낙찰을 받아놓고 내 건물에다 법정지상권 다 인정돼! 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건물, 내 토지에 법정지상권 인정해달라고 남들한테 고함치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논할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일괄경매에서는. 그렇지만 이 건물을 공사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거기서도 볼 거예요. 건축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그죠? 당연히 여기는 임야니까, 그죠? 산지 조정 허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산지 조정 허가 기간이 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산지 조정 허가가 취소되는지, 또 연장이 되는지, 또는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산지 전용 기간이 최대 10년이잖아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를 못 받는지, 너무 깊게 나가나 이런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까지 얘기를 안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할게요. 그죠? 어차피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럼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 본 건물을 7, 8년 동안 방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게 철거가 되는지, 철거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토지를 낙찰받은 분은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받은 분은 뭐예요? 내가 유치권을 깰 수 있겠다. 유치권만 깨면 10억이 낙찰받았으니까 30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받았는데 당하신 거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일괄 매각. 이분은 그랬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을 일괄 매각을 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건축허가 취소 가능한지는 건축물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완료가 토지주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점유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건축허가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깨진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지 이걸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또 한 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다 한꺼번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분들은 답변 다 하세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 시 유치권도 소멸되는지. 자, 아직 준공도 안 됐잖아요. 완공도 안 됐고, 준공도 안 됐고, 아직 사용 승인도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이 건물이 산지법이라든가 공장 설립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지금 와서 취소가 된다면 이 유치권을 깰 수 있을까? 유치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 시 이해 관계인의 손해가 없으므로 법률상 철거에 이익이 있다라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치권이 있다면 건물의 가치가 없어 유치권자의 법률상 이익도 없다라고 낙찰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이렇게 내셨대요. 또한 8번째,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4년 이내에 하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 및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죠. 공장 설립 승인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죠? 산지관리법, 여기 있네. 산지관리법도 문제가 되고, 건축허가 취소해도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 또 사용승인, 거기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19분인데, 지금부터 이 문제를 대해서 2편, 3편하고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하나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다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고 제 강의 안 들으면 여러분들 개박살 납니다. 자,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 농지면 농지전용 허가, 산지면 산지전용 허가가 턴키로 의제가 돼서 같이 건축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건축허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제가 항상 건축허가가 이렇게 취소가 되면
산지 전용 허가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죠. 당연 취소입니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면 건축 허가도 취소될까? 이것만 취소돼서는 건축 허가는 취소 원칙은 안 돼요. 이것만 건축 허가는 취소가 안 됩니다. 원칙은 취소가 돼요. 이것이 취소되면 이것은 원칙은 취소가 됩니다. 실효가 돼요. 그죠? 그런데 다른 법률, 기타 다른 판례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건축허가 명의 변경,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네이버나 유튜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제가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 요즘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허가 뭐 그런 것들 한번 쳐보십시오. 쭉 올해 특히나 많이 올라오더만. 그게 올해 제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작년 2년 전부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내용을 제가 이제 오늘 몇 번 봤어요. 그랬더니 다 박영춘이 내용 갖다 퍼다 옮겼더만. 아유, 진짜 창피한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블로그 아니면 그런 것도 포스팅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이고, 야, 이러다가 너희들 한번 내가 얘기 안 한 거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좀 내용이 좀 웃기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처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뭐 한 기본 강의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기본 강의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면 건축허가는 취소 안 된다. 그렇지만 건축허가 취소되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된다. 당연 취소된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포스팅해서 사람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이 미친놈들. 죄송합니다. 아유, 저 개아수들 좀 잘난 체 하려고 떠드는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산지 전용 허가가 실효가 되면 건축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1편, 2편, 3편만 들어도 실력이 엄청나게 업될 거예요. 그리고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 하나를 보고 교재하고 대입해서 보면 굉장히 블루오션 교재 좀 양이 많죠. 한 2000페이지 이것저것 다 하면 되죠. 그거 딱 3, 4일이면 끝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었으니까. 자, 어쨌든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또 모레 걸쳐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게 유치권도 깰 수 있고 건축허가권도 깰 수 있고, 그죠? 취소시킬 수 있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받을 수 있고,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등산을 갔다 왔어요. 소래산을 갔다 온 가기가 좀 굉장히 피곤하네요. 오늘 토요일 날마다 이제 제가 매주 등산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